예,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들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 날이 찬 관계로 이 목이 막 껄껄하네요.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좀 급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유기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자재 쓰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자재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매년 되면은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우리 농지에 뭐 투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뭐 오랫동안 이렇게 유기농을 해왔습니다만, 퇴비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일부분이나 어느 적정량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비분을 다 맞춘다는 것은, 특정한 분들 외에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자재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유기자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까지 아마 나와 있는 유기자재가 다 헤아리질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또 원료도 매우 많은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밭에는 어떤 자재가 한번 들어가면은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걸레로 이렇게 닦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밭에 어떤 자재를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작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문에 우리가 이 자재 선택을 아주 충분히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농사를 유기농으로 시작할 때가 17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자재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흑살림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자재 몇 가지 하고, 뭐 거의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회사가 참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자재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퇴비 보조 또는 이제 유박, 거름, 이 보조 사업이 이제 매년마다 이맘때쯤 이제 신청을 받고 지금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12월 4일까지입니다. 포당 2,000원, 포당 뭐 일반 퇴비는 뭐 1,600원, 뭐 이렇게, 또 지방에 따라서는 더 많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신청하신 분도 있고, 또 신청을 막 빨리 하셔야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져서, 이 말도 좀 빨라집니다만, 이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몇 가지, 여태까지 제가 농사를 지어 오면서, 효과를 받고, 좋다고 인정이 되는, 저만의 선택입니다만, 이런 자재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이 정보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안 쓰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쓰고 있고 제가 활용하는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혹 아직까지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이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또 더 좋은 자재가 있다면은 그 자재를 또 선택해서 보조 사업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자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애용해서 쓰고 있는, 저는 한 가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밭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원료도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자재 중에 하나는 삼총사라고 하는 거, FM 에그텍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자재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원료가 아니죠.
저 남미 대륙 안데스 산맥, 이쪽 그 페루, 칠레, 이 해변가에 적체된 오랜 수백만 년 동안, 새가, 바다새죠. 그런 새들이, 때로, 본고지를 두고 살면서, 배설해낸 그 새의 배설물. 쉽게 얘기하면 새똥이죠. 그걸 이제 구아노라고 하는데, 그 구아노를 이용해서 만든 이 천연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이 자재는 사실 1900년대 초에 유럽 대륙에서 천연 질소질의 원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자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후에 독일에서 1910년대에 그 화학 비료를 공기 중에서 질소를 뽑아서 화학 비료를 생산하면서부터 이 원료의 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이걸 구아노를 많이 안 쓰게 돼서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죠. 그러다가 다시 80년대에서부터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자재가 다시 이제 세계 각국으로 배로 실어 나르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 원료를 그 구아노를 사용하는 그 중에 하나의 제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료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퇴비를 구매를 하실 때는 그 원료가 뭐가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고 또 이제 물론 그 원료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다시 또 검증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 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자재의 명칭 상표명은 삼총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재가 뭐가 들어갔는지 이게 자재의 명칭인데 여기 보면 구아노, 사리염, 황산, 칼슘, 토탄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 사리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랑베나이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그 바닷물이 수백만 년 전의 바닷물이죠. 지각변동이 있기 전에. 그 지각변동이 있기 전에 수백만 년 전에, 이런 바닷물이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의 담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수가 된 상태에서 이런 햇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발이 일어나고 그 증발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의 천년 그런 암석으로 굳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랑베나이트나 뭐 폴리할라이트나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이것을 이제 랑베나이트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걸 사리염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자재의 명칭이. 또한 이제 여기에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토탄을 넣었어요. 이 토탄이 또 우리가 굉장히 아주 미생물의 서식 그런 처로서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이런 이제 자재인데 이걸로 가지고 미생물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재로서 아주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요것이 지금 보통 지금 9 질소질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3, 4 정도. 굉장히 좀 높죠. 예. 질소인산 가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9, 3, 4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요거를 좀, 잠깐만요. 여기 어제, 요걸 받아놨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질소질 구아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함량이 굉장히 좀 높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934 정도의 아마 그런 비율로 질소인산 가리가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고추 농사 짓는 데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대신에 요거 이제 이것이 이제 원래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전에는 이게 속효성과 지효성이 한 7대3, 8대2 정도로 이렇게 속효성은 좋은데 일찍 걸음발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뭐, 랑베나이트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속효성과 지효성이 조금 더 이제 향상이 돼서, 아마 60대 한 40, 뭐 50대 50이나 60대 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마 후기까지 걸음발이 지속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FM 에그텍에서 나온 삼총사 이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도 나오는 게 이 락트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신품인데, 여기에는 그 홍모균 뭐 유산균 이래 가지고 그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미생물을 이렇게 이게 균제로서, 예, 여기 나와 있죠. 효모 발효 균제로서 토양 개량을 하며 작물의 건전한 생육에 도움을 준다. 근데 아마 우리 유기농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산에 부엽토 긁어다 넣거나 미생물 배양해서 주면 되고요.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거름 줄 때 밭에다 같이 뿌려주면은 특별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요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요 FM 에그텍 이렇게 돼 있죠. 요 회사에 인터넷에 요거 그대로 치시면은, 네이버에 치면은 여기 홈페이지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요 전화번호도 있네요. 여기에, 예, 이렇게 전화번호 있죠. 여기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예, 물어보시면은 뭐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포가 보통 이제 우리 이런 유박 한 3포 정도의 그 비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천연의 이런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우리 유기자재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 생산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제가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서 나오는 흑사리, 이것은 우리 농협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원료 자체가 아주까리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까리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리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물론 그것을 아주 2차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많이 걸러진 그런 자재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 밭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먹고 자란 작물이 썩 좋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물론 과학적으로 뭐 검증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만, 리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런 유박이 대개 보면, 특히 아주까리박이 보통 50% 이상, 뭐 70%, 많이 들어간 80%까지 아주까리박을 넣어서 유박을 만들어내는데, 유박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 우리나라 땅에 농토에다가 대량으로 집어넣기 이렇게 정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유박이라는 것은 원료 자체도 사실 외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혹은 뭐 아주까리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배상만 내고 공짜로 그냥 퍼다 나르는, 뭐 그냥 그쪽 나라들에서는 뭐 이것을 하나의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짜로 주는가 본데, 그걸 들여와서 이제 유박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이걸 보조 사업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가능하면 이제 유박을 쓰더라도 고급 유박을 좀 쓰세요. 이것도 이제 흑살이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는 커피박이 한 30%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박은 그래도 좀 고급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는 이렇게 이제 자재를 뭘 썼다 하는 게 나와 있죠. 주성분 및 함량이 개분 35%, 커피박 30%, 버섯 배지 33%, 미강 2%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재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유박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좀 좋은 그런 고급 원료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게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농협에서, 농협 흑사랑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협 흑사랑에서 나오는 유기농업 자재 흑사리. 요 흑사리가 이제 이름이죠. 상품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934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 요 옆에 삼총사처럼 아마 성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이제 공시는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비슷한 원료지만 여기는 이제 유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구한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유박이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죠. 자재의 명칭은 여기 식물성 유박류, 제당 부산물, 랑베나이트, 쌀겨, 그 다음에 동물 부산물 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인산 가리가 934로 들어있어요. 자, 이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유박이 한 3배 정도의 비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원료의 종류 및 함량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골분 9.5, 제당 부산물 14%, 랑베나이트 13%, 미강 5%, 그런데 여기에 식물성 유박 해서 아주까리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오라이트 1%, 가공개분 0.5%. 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좀 꺼려져서, 그래서 제가 회사에 물었죠. 이 리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아주까리박을 꼭 쓸 수밖에 없느냐. 썼다면은 이것이 리신 함량이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성분 분석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분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지금 현존하는 기계로서는 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검출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이제 거의 안 들어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존하는 기계로 분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면은 추천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얘기가 이제 이거를 2차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 아주까리의 그 리신을 완전히 거의 뭐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아주 전부 배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게 되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기자재로서 사용을 해도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상당히 뭐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만들어졌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공구번호 토명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회사명이 여기에 보면은 토명바이오로 나와 있죠. 여기는 제가 별도로 연락처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 이제 이런 자재를 취급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와서 또 막 우리 시료로서 이걸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걸 그냥 이 회사에만 전화를 하라 하기는 좀 그렇고 이분들이 아마 개통출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라 그러면 아마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 사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이 934 말고 이 회사에서 나온 거를 같이 또 좀 알려드려야겠죠. 이제 뭘 알려드려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엠비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부엽토 끌어서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입상 부식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누보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굉장히 이것도 이제 그분들이 다 취급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굉장히 이제
그 토양을 입단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료로서 미생물 활성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부엽도 끊을 수 없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사용해 주셔도 사용하시면 효과를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이 땅이 좀 사실 이 유기농화 되지 않아 가지고 뿌리 뻗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분에 대한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름은 잔뜩 많이 주지만 실질적으로 작물이 흡수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물 생육이 더뎌지고 농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양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이런 역할을 통해서 좀 더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시기를 좀 당겨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좀 더 빨리 그 유기농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 주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갤럭시 요거는 뭐 아까 그 934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좀 더 성분 함량이 좀 아주 높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조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원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저기 안 들어가 있죠. 아주까리박이 보면은 인광석, 랑베나이트, 식물성, 이것도 식물성 유방류, 당밀, 이 식물성 유방류가 들어가 있네. 아마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2%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뭐냐? 그 미생물 대사산물로 만들어진 원료입니다. 이게 48% 들어있어요. 굉장히 고급화된 그런 원료를 썼습니다. 미생물 대사산물 이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미생물의 분비물이라는 뜻이죠. 미생물이 어떤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내는 그 분비물이 있는데, 사람의 뭐 콧물, 눈물 뭐 이런 것처럼, 침 뭐 이런 것처럼 미생물이 그렇게 이제 그런 분비물을 추출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근데 성분 함량이 더 높습니다. 거의 뭐 12-까지 올라가, 질소 함량이 뭐 12고 뭐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석사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토양에 만약에 미량 요소가 많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요소 중에서도 우리가 다량 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황,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물론 이제 여기 가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필요하신, 좀 더 넣어야겠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이런 것도 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름을 일석사조라고 지어놨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마 이것도 랑베나이트를 사용을 아마 했을 겁니다. 폴리할라이트나 여기 강물염으로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유기자재가 이런 것들은 다 강물질로서 나오는데, 이게 전부 애국 수입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 거의가 애국에서 다 수입이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랑베나이트나 폴리할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폴리할라이트군요. 이 랑베나이트와 폴리할라이트의 약간의 차이가 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이제 이것도 찾아보면 이제 나오니까, 어쨌든 폴리할라이트에 들어있는 이런 칼슘 함량, 그 다음에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이 아마 카리, 이런 것들은 완전 100% 천연염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됐을 때 이런 땅에 우리가 좋지 않은 물질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 대신에 우리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미량 요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소금을 뿌리세요. 또 이제 소금이 없으면 그럼 바닷물 뿌리세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카리 성분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수 쪽에 그다음에 이런 열매를 맺는 과실 쪽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재로서는 굉장히 그 천연염으로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요 네 가지가 지금 이 회사에서 나온 그런 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이거는 상록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3개 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유기농업 자재가 공시된 그린칼 마그, 그 다음에 내추럴 칼, 어제 이제 이 대표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걸 보내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제일 이제 우리 유기농에서 카리 성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보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런 샘플을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을 할 때 이거 다 사실은 나눠 드릴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필요하면 사서 이제 하면 되니까요. 제가 이런 걸로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보거나 이래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K 그 61이라는 건 이거는 이 카리 함량 61%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천연염으로서 또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뽑아낸 건데, 이거 100% 수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리 성분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특히, 이렇게 과채류 쪽에서 우리가, 토마토나 혹은 고추 같은 거 재배할 때, 후기에 이제 카리 성분이 많이 필요하죠. 열매가 착가가 돼서 자라면서 중기 이후에 커져야 되고, 색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뿌리가 또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뿌리에도 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럴 때 이제 가리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마치 질소 성분이 부족한 듯이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게 늘 이런 이제 점적 호수를 통해서 영양분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 이걸 그렇게 넣어주면은 물에 타서 희석해서 잘 녹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우리가 저런 이제 나무 떼 가지고, 재를 가지고, 이 가리를 이제 이 액비를 만들어서 주고 하는 이런 이 어려움이 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담이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급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 가리 함량이 61%나 들어있는 이 고함량의 이런 제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농 자재로서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런 자재들 이제 왔으니까 또 알려드리는 것도 또 이제 그분들이 성의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뭐 안 쓰셔도 되고 뭐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자재 주식회사 상록인데 인터넷에 상록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아마 뒤에도 그 판매처 어제 오셨던 분이 대표에서 정명출 이분이신데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하니까 공장은 여기 김해에 있습니다. 여기 연락하시면은 뭐 이렇게 그 잘 홈페이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연락하시면 되고 여기 같이 갖고 오신 내추럴 칼 알파 이것도 뭐 자연 암석 분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보면 이제 브루사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당밀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일반 그 천연 암석군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요 중에서 우리가 과채류에 쓸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채류에는 역시 이제 칼슘 함량이 좀 높은 게 필요한데 요 세 가지 중에 요게 이제 제일 높습니다. 내추럴 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황이 18% 들어가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 있는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린칼마그는 석회 24. 이게 이제 칼슘이라는 뜻이죠. 황 13, 고토 1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함유량이 칼슘 함유량이 아까 저거보다 조금 낮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황도 들어가 있고 이런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아마 엽채류 쪽에 마그네슘이 엽이 좀 큰 것들이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내추럴 알파, 요건 또 내추럴 알파라고 되어 있죠. 또 요것은 이제 또 함량이 또 좀 달라요. 예, 칼슘 이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황산칼슘 85.5%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요것은 이제 과수 쪽에 쓰면은 좋은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것은 아마 붕소가 일정 부분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나 이런 과수 쪽에 쓰면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처음 접하는 자재라 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일 이제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가리 공구번이 되는 K61 요거 아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뭐 토탄을 이제 추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뿌리 발근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작물사랑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요게 이 유기물, 우리가 토양에 부족한 유기물을 산의 부엽토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좀 뭐 숲이나 톱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기물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피트모스입니다. 피트모스인데 이 회사에서 이게 4.0의 피트모스의 산도를 6.0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작물에도, 블루베리가 아닌 일반 작물에도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거 하나가 320리터인데 한 20평 정도에 이걸 넣는 양이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유기물의 공급원으로서 아주 괜찮다고 봐요. 만약에 부엽토나 이런 천연 원료를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자재를 쓰셔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상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재들은 이제 같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냥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몇 가지 자재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좋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그러나 우리가 뭐 투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 넣는 거면은 정말로 토양에 해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재들을 넣어주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전에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유기자재 신청을 할 때 좀 바꾸고 싶다 이러면 빨리 가셔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바꾸셔도 되고요. 신청을 안 하셨다면은 지금 빨리
12월 4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주 특별히 또 좋은 그런 자재가 있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보고라고 생선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어박입니다. 상당히 그 성분 함량이 좋고 우리 유기자재로 활용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써보고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고기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어박이죠. 혈분과 골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점은 가리 성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만 보충될 수 있다면은 여기 지금 전화번호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어박을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올해 제가 포장에 또 별도로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 효과를 또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것인데요. 굉장히 좋은 자재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